도쿄올림픽이 중반에 들어서면서 메달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올림픽의 금메달 숫자가 국력과 정비례한다고 믿는 중국은 내년 동계올림픽 개최국가라 훨씬 더 도쿄올림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 국내 분위기를 보면 일부 종목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면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하고 선수들은 조국과 국민에게 면목이 없다고 하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정말 이게 스포츠인지 전쟁인지 금메달에 목숨을 거는 중국인들과 선수들이 참 안타까운데요. 그런데 이번 도쿄올림픽에서 중국에 금메달을 안겨주고도 중국인들에게 역적으로 몰린 중국 선수가 있습니다. 오늘 먼저 이야기할 선수는 이번 도쿄올림픽 첫 번째 금메달 수상자인 중국 사격 선수 양첸입니다. 양첸은 7월 24일 여자 10m 공기소총 결선에서 251.8로 251.1의 갈라시나를 제치고 우승했습니다. 양첸은 우승 인터뷰에서 마지막까지 치열하게 경쟁했고 우승했다. 믿기지 않는다면서 올해가 중국 공산당 100주년인데 조국의 금메달을 선물했다. 영광스러운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이 정도 되면 중국에서는 난리가 나야 당연한 일입니다만 중국 온라인에서는 양첸을 매국노, 올림픽이 끝나도 돌아오지 말라는 댓글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중국 네티즌들의 이런 반응은 양첸 본인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상황이었고요. 이런 예상 밖 반응이 나오게 된 건 양첸이 작년에 자신의 SNS에 포스팅한 몇 장의 사진 때문이었습니다. 나이키 제품을 수입해온 양첸의 사진을 본 중국 네티즌들은 양첸이 애국하지 않는다고 공격합니다. 신장 위구르 소수민족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나이키는 올 3월 앞으로 신장 면화를 제품 원자재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이키의 이런 발표에 당연히 중국인들도 나이키 불매 운동을 시작했고요. 중국인들의 나이키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는 건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자국의 선수들에게 이런 불만을 쏟아내는 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양첸이 나이키 사진을 포스팅할 때만 해도 신장 면허 사건은 터지지도 않았고 신이 아닌 이상 예상할 수 없는 일이라 이런 걸 문제 삼는 건 억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양첸의 동료인 왕루야우도 중국 네티즌들의 집중 공격을 받습니다. 왕루야우는 여자 10m 공기소총 결선 진출에 실패한 뒤에 죄송합니다. 쫄았던 거 인정합니다. 3년 후에 다시 만나요라는 글을 웨이브에 올리면서 여기에 파자마 입은 셀카 사진도 함께 올렸는데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댓글이나 격려, 위로가 아닌 성적인 언어폭력과 비난, 비아냥이 쏟아지자 왕루야오는 몇 시간 만에 글을 삭제합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메달도 못 딴 주제에 셀카 사진을 올렸다고 비판했고 잠옷 차림의 사진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댓글 등 아무튼 문제가 심각해지자 웨이보는 왕루야오에 대해 악의적인 인신공격을 한 33명에 대해서 90일에서 180일간 게시물 작성 금지 처분에 관련 게시물 35건을 삭제했습니다. 특히 왕루야오가 포스팅한 내용 중 쫄았다라는 이 단어는 며칠 전부터 중국 온라인에서 유행어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 홍위병들의 공격은 여기에 그치질 않았습니다. 26일 양궁 남자 단체전에서 중국 남자 양궁팀이 대만에 5대1로 패해서 4강 진출에 실패하자 중국 남자 대표팀 선수 중 패배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목된 린양원 선수에게 신체 비하 댓글로 집중 공격합니다. 번역은 별도로 하지 않겠습니다. Nope. 이렇게 금메달을 딴 선수마저 매국노라고 비난하고 메달을 따지 못한 선수들은 온갖 비판과 비아냥거림에 시달리는 게 현재 중국 온라인 환경입니다. 일부 몰지각한 네티즌들이야 어디에도 존재하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 온라인을 보면 문화 대혁명이 다시 시작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맹목적인 애국주의, 편협한 국수주의, 중화 사상에 급 몰입한 과격한 언어폭력 댓글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이성적인 댓글도 있지만 찾아보기 힘든 상황으로 변하고 있는 게 현실인데요.
중국 정부도 관영 언론들도 이런 예상치 못한 상황에 당황하면서 맹목적인 국수주의는 안 된다는 논조의 기사들을 열심히 만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중국에 이렇게 극단적인 언어 폭력을 휘두르는 21세기 홍위병들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보면 먼저 트럼프 정부에서부터 바이든 정부까지 지속적으로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와 압력이 계속되면서 중국에는 민족주의 정서가 더욱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언론 통제로 자국에 유리한 뉴스만을 접해야 할 중국인들은 미국을 중국의 발전을 위협하는 주적으로 삼고 중국에 대한 어떤 비판도 용납하지 않는 그야말로 모든 국제 문제를 흑백 논리로 보면서 중국은 미국과 서방 세계에 의해서 불공정한 대우를 받고 있다는 피해 의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특히 이성적인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은 미국에 도움이 되는 미국 편이라고 판단되는 모든 것은 중국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올림픽에 금메달을 딴 선수도 조금이라도 미국에 도움이 된 행동을 했다면 매국노로 비판을 하는 게 현재 중국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2010년 이후 중국 여론 환경이 이전에 비해서 더욱 단순해지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어렵게 통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중국 내 사회 환경이 중국인들의 행동과 사고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중국 언론에 나오는 뉴스를 보면 미국과 서방 관련 뉴스는 미국의 코로나 사망자 숫자와 피해 상황, 총기 사건 피해 등 대부분 부정적인 뉴스만 보도하는 게 2021년 중국입니다. 셋째는 중국 인터넷 사용자가 워낙 많고 저연령대 네티즌 비율이 높아지면서 국수주의적인 애국 사상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의 청소년 세대가 온라인에 주류로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경력과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과격한 언어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국 선수들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이 중국 내의 사회 문제가 되자 중국 온라인 홍위병들은 공격 대상을 일본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의 확실한 금메달이라고 믿었던 탁구 혼합복식에서 금메달을 일본에 넘겨주자 탁구 경기장 규격을 문제 삼고 또 일본 선수들이 규칙을 위반해서 금메달을 훔쳐갔다라고 주장을 하고 남자 체조에서도 일본 선수 하시모토 다이키가 금메달을 획득하자 심판의 편파 판정이라고 주장하고 여자 수구 경기에서 일본 선수가 자국의 선수를 공격했다고 주장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적을 만들고 자신들의 부족한 부분을 남의 탓으로 돌리는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이번 도쿄올림픽에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했습니다. 과거 소련이 그랬듯이 스포츠를 정치 선전 도구로 이용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들의 특징이죠. 총 777명 규모의 선수단은 미국 선수단의 규모를 능가합니다. 코로나 상황에서도 중국이 이렇게 최대 규모의 선수단을 파견한 건 내년 2월 자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인식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일부 서방 국가들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차질 없이 개최될 수 있다는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국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의 중국 온라인 홍위병들 어떤 나라, 어떤 선수들을 타겟으로 잡고 공격할까요? 확실한 건 우리나라 쇼트트랙팀 첫 번째 타겟이 될 겁니다. 안현수 등 한국 레전드들을 코치진으로 구성해서 쇼트트랙에서 우리와 경쟁하려는 중국입니다. 대한민국이 쇼트트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거둘수록 반칙으로 금메달을 땄다는 주장을 할 중국 온라인 홍위병들입니다.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이 더 많아질 거라는 건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